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또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 원장님, 아니면 창업을 희망하시는 초보 원장님,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좀 전에 다들 내려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옷을 갈아입고 주말이긴 하지만 운동을 못해서 또 인근의 산에 다녀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년차, 2년차, 또 5년차 그렇게 같은 문제, 같은 고민을 그 구간별로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거를 제가 오늘 또 느꼈거든요. 1년차, 2년차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5년차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10년차 구간을 넘는 분들은 또 질문도 다를 뿐더러 여러분 수입도 달라요. 그럼 오래될수록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창업을 했지만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내 수익을 늘리는 거는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영역이고 또 미세하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교육비에 따라서 수입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했다고 해서 수입이 당연히 늘어난다? 그거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을지라도 초기 때 내가 최적화 시켜놨어야 할 그런 문제들의 솔루션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제니쌤, 학생들이 동시다발로 오고 나는 한 명이고 또 교통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하나요? 제니쌤, 도대체 하기 싫어하는 아이, 정말 이거 내가 왜 해야 돼요? 나 하기 싫어요. 이런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니쌤,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온라인 하고 나서는 이 책을 반복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다 해갖고 새 책인데 이걸 이대로 학부모님께 보내면 당연히 안 좋아하잖아요. 또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초기 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게 너무 마땅하건만 당연하거든요. 그 구간을 넘지 못하고 그러한 경험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서 그런 걸 들어봤어야지, 해봤어야지. 결국은 내가 몸으로 모든 오는 화살을 다 받고 비로소 경험이 되고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건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컴플레인하는 학부형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은 온몸으로 내가 화살을 받고 결국은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신입생들, 뉴페이스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날 때마다 솔직하게 딜을 하십시오. 있잖아, 내가 여기 창업했잖아. 수업 중에 학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그냥 들어올지도 모르거든. 그때는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도 최대한 빨리 그 학부모님과 상담을 끝내고 내가 수업에 집중할게. 이렇게 진정성 있는 솔직함으로 아이들의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불쑥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 오늘 오프라서 워킹맘인데 휴무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마침 내가 쓰레기 버리러 왔어. 그런데 이 아래층에 이거 생겼다 그랬지? 잘 됐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상대방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귀한 척, 엄마 우리는 수업 시간에 상담받지 않아요? 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별로 없네, 지금 수업하는 학생이 뭐 손에 꼽아, 이럴 때는요, 그 상대방이 어떠한 시그널도 없었어, 상담 전화도 없었어, 그냥 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 한 분 한 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초기 때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과.
그리고 상담을 빨리 끝내고 가셨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뭐 달란트를 더 준다던가 보상을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칭찬이든 뭐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선생님이 금방 상담 끝냈어. 이렇게 솔직하게 선생님의 속내를 드러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훨씬 더 낫거든요. 막 나는 한 명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유난히 누가 오면 안 하던 행동을 더 세게 해요. 막 더 말 시키고요. 선생님 저 그 다음 뭐 해요?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러고 이 엄마랑 뭐 빨리 상담을 좀 끝내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저한테 말을 시키니까 울그럭불그럭 하죠. 그냥 이놈의 자식 말지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하던 짓을 더 하기 때문에 사전에 뭐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좀 진정성 있는 도움도 요청도 미리미리 해 놓으시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신 후에 부지런히 상담을 끝내고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또 엮고 또 아이들도 훨씬 더 눈치가 너무 빨라서 되게 협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우리 선생님이 평소에는 친절하지 않아. 근데 누가 오기만 하면 화색이 바뀌어. 어머니 오셨어요. 예, 아무개요. 너무 잘해요. 막 이러면서. 또 되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표정 관리 내 모습으로 되돌아오죠.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안 할까요? 엄마, 우리 선생님 평소에 안 그러는데 엄마만 오시면 막 다 그렇게 얼굴이 바뀐다? 제 실제 사례예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나 도와줘. 나 협조 좀 부탁해. 이렇게 다가가면 아이들이 훨씬 더 협조적이라는 거.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례가 오늘 이제 좀 전에 다녀가신 분인데 이분 자체 스펙은 훌륭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학부모님께 말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크게 내세울 게 없어. 우리 프로그램이. 그런데 좀 이름 있는 어학원에서 나한테 보내줬어. 상담을 잘했든지 아니면 원장님의 스펙이 화려해서 이유가 되어서 아이들을 등록을 시켰든지 어쨌든 그런데 이 어머님이 요구사항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경험도 부족해. 내가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도 없어. 이러니까 이게 맞나? 이 엄마가 이거를 요구해. 나 목요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왜 금요일까지 수업 안 하세요? 이러니까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금요일까지도 수업을 해주기로 했어. 지나다 보면 또 요구를 해요. 선생님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그 엄마는 원장님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 원장님 내가 말하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네. 수명이 길다 짧다?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은. 그래서 원장님이 사실은 학부모를 들었다 놨다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만큼의 세월도 가야 하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내가 아직 초보 단계야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배우셔야죠. 배우는 길밖에는 사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마치 20년 전에 저의 모습처럼 그런 것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이 나오면 어머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조금 더 융통성이 있대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키를 잡고 그 키를 상대방에게 내어주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수렴해주고 받아들여지고 하면요 그 학부모님이요 마치 굉장히 미묘한 희열을 느껴요.
우리 원장님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들어줄 거야. 우리 원장님 내가 한 이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보충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이 원장님은 들어줄 거야 아마도. 여기 선생님 교육비가 이 정도인데 우리 이달에 이만큼 못 갔잖아요. 이거 환불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이것 또한 들어줄 거야. 이젠 거기까지 금전적인 것까지도 보상을 요구하는 학부모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은 한 달, 두 달 굴러가지만 결국 그런 학부모님은 오래 가지 않아서 끊는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한 3년 차에 계신 원장님들도 초기 때 잡아야 할 그런 우리 교실만의 문화, 우리 교실만의 룰 이런 거를 부지런히 잡고 최적화를 시켜놨었어야 할 것들을 놓치니까 아직까지 마음고생하고 아직까지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나는 지금 30명대인데 난 더 이상 오는 것도 너무 감당이 안 돼. 너무 힘들어. 번아웃이야. 아주 무서워.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심플해야 돼요.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요. 행여 복잡한 문제도 우리 교실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요 시스템으로요 내가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 되도록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는 건 거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깊이 있는 문제들을 원장님들이 더 궁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적화를 시킬 것인가, 학생도 살고 나도 함께 사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하는 건 원장님들이 꼭 초기 때 하셔야 할 투두리스트 목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에는 다들 귀가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또 하반기에 창업하시는 분, 내년에 창업하시는 분, 또 내가 이미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어. 아이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또 열심히 자리매김하기를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방문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